H는 T 오메가에서 여러분들 제가 뒤에 가면 이걸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토크는 뭐였어요? 흰 곱하기 뭐였죠? 거리.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줄을 쓸 수도 있고 뉴턴 메타를 줄 수도 있고 뉴턴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오메가의 개념이 뭐예요? 라디안 퍼 세크라고 그랬잖아요. 이 값이 길이 같아질 때니까 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뉴턴 퍼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줄 퍼 세크니까 얘는 동력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와트.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정력각적 평행 상태 방정식은 개념이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공간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X축으로도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X 방향의 힘의 합도 0이어야 될 거고 Y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잡으면 더 sum of Fi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Z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으면 더 sum of FZ도 뭐예요? 세 방향에 따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로든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N, K 방향, R 방향 뭐 마음대로 정의해도 되죠. 어떤 방향이든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정력학적 평행상태 방정식의 기본 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체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지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먼트도 0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도 안 되고 왼쪽으로 돌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굴른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뒤로 굴르면 안 되겠죠. 옆으로 굴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방향으로든 이게 X가 anywhere, Y, Z, N, K, R 어떤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축을 내가 어느 구가 있으면 구에 관한 축을 내가 어디로 설정하든지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더 sum of m은 이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력각적 평행상태 방정식은 정지를 두 가지 내용으로 표현하니까 더 sum of f는 0하고 더 sum of m은 이코로 뭐다? 0. 요 개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반드시 정력학에서는 뭐 해야 된다? 정지해야 된다라는 거야. 회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쉽게 설명합시다. 당구공을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겠죠. 막 가고 있는데 저거 평형 상태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운동 상태라고 얘기하겠죠. 쭉 해가지고 이제 힘이 떨어져가지고 제자리에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가 남아있어요? 회전력이 남아있어가지고 일본 말로는 히네루라고 그러죠. 히네루가 남아있어가지고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야. 돌고 있으면 평행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쓴다는 거예요. 얘가 only one, 반드시 뭐 할 때? 실제 당구공이 정지했을 때 당구를 쳐야 그게 히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얘가 돌고 있을 때 치면 이게 탄성력하고 이 반발력 이런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공이 멈춰 있을 때만 치게끔 하는 거예요. 실제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지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힘의 합력은 앞에서 다 했지만 이제 도시해 본 거예요. 요거는 봐보세요. A하고 B의 합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뭘 구한 거예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구했죠. 얘하고 평행하게 만들었고 얘하고 평행하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구해놓은 게 뭐예요? 평행사변형법이죠. 삼각형법은 A에다가 B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무슨 거? 직각 분력으로 나누어서 사용한다. 이해되셨죠? 항상 힘은 뭘로 나누어진다? 직각 분력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AX였으면 BX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A 더하기 B 코사인 세타가 X 성분이었죠.
그 다음에 높이는 요게 뭐예요? B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x는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y는 y끼리 다 더한 다음에 요거 구하고 싶으면 루트 rx의 제곱 더하기 뭐예요? ry의 제곱 하니까 a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뭐예요? 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뭐예요? 합력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힘의 합력을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합력 r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직각 분력으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요 내용. 힘 해석을 재료역학도 마찬가지고 기계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완결을 하는 거예요. 힘은 항상 뭘로? 직각 분력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먼트는 여러분들 모먼트가 뭐였었죠? 여러분들 힘 곱하기 뭐였죠? 여러분들 거리 수직거리였죠. F가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뭐 수직거리 D 이런 형태가 모먼트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뒤에 가면 제가 크로스 프로덕트로 되는 거를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해볼 거예요. 봐보시면 M은 R 곱하기 F 요거는 실제 벡터의 개념이에요. 요게 명칭이 뭐였죠? 크로스 프로덕트였죠. 그래서 R 크로스 프로덕트 F다 이 말이에요. 자, R 벡터에다가 F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수행하면 요게 R, F 사인 세타 A 크로스 프로덕트 B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AB 사인 세타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R, F 사인 세타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이게 모먼트인지를 이제 봐봅시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평면 위에 지금 R 벡터하고 F 벡터가 있는데 이 F 벡터는 힘이니까 작용선상에서 쭉 옮기면 여기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네. F 벡터를 이해되십니까? 네. 네. R 벡터의 크기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지금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세타로 갑시다. 세타. 뭐 여기 알파면 요걸 알파로 고치면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알파로 되어 있으면 그냥 알파로 해도 되고요. 세타로 되어 있으면 세타. 제가 기본적으로 세타라고 강의했기 때문에 그냥 세타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R의 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R의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 R 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여러분들? 수직거리 D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저쪽으로 갈 뻔했네. 보시면 R 크로스 프로덕트 F는 봐보세요. 요렇게 돌죠. 요렇게 돌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축을 서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모먼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사는 거는 공간이잖아요. 3차원이단 말이에요. 3차원 상에서 여러분들 모먼트 구할 일이 많아요. 실제 부재를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우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제 기사 시험이라든가 일반 시험 정도는 2차원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쉬운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실제 3차원 뭐 여러분들 뭐 요렇게 구조물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힘을 가했다. 힘을 가하는데 이렇게 반드시만 가하는 게 아니고 요런 형태로 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점에 대한 모먼트를 구하라 그러면 어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하학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게 수직거리를 요 벡터하고 수직거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수직거리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채용하면 바로 여러분들 어째요? 그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먼트 값을.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벡터에서는 외적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체역학에서도 이런 걸 실제 사용한다고 제가 그때는 간단히 쓰고 말았는데 델 크로스 프로덕트 V를 갖다가 컬 V 요게 소용돌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도 벡터가 요거는 UI, VJ, WK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요거는 편미분계수들로 이루어진 벡터 연산자인데 요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싱크대에서요 또는 목욕탕에서 여러분들 어째 여기 그 드레인 포트를 제거를 하면 어쩝니까? 여기가 물이 차 있으면 슉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나가잖아요. 그러면 X, Y, Z가 계속 바뀌면서 모먼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석할 때 이게 그냥 2 곱하기 3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벡터의 개념으로서 뭐다? 크로스 프로덕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이런 소용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석할 때 이런 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힘 해석과 동시에 여러분들 힘을 옮길 때 여러분들 우력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 우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력은 여러분들 우력 M0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로는 요거를 커플입니다. 커플이 뭐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죠, 여러분들? 쌍이잖아요. 그래서 한 쌍의 힘인데 한 쌍의 힘이에요. 동일한 두 힘이 있는데 동일 선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거리 뭘 갖는다? D를 갖는다. 우력은 수직거리 D의 함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이해는 시켜드리는데 자 봐봅시다. 동일한 두 힘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어째요? 반대로 돼 있으면 두 힘이 반대로 돼 있는데 동일 선상에 있으면 어째요? 이 힘은 뭐 하게 되죠? 정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수직거리 뭘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D를 갖는 거죠. 그래서 M0 값이 뭐가 나오냐면 FD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우력은 뭐의 함수다? 수직거리만의 함수다. 동일선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구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F고 요점에 대한 5점에 대한 가운데에 대한 모먼트 값을 구하면 요게 2분의 D겠죠. 요 길이도 얼마겠어요? 2분의 D겠죠. 요거 어디로 돌아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죠? 오른쪽으로 도는 걸 플러스로 가정할게요. 요것도 어디로 돕니까? 오른쪽으로 돌죠. 그러니까 F 곱하기 얼마? 2분의 D 더하기 F 곱하기 얼마예요, 여러분들? D. 고로 뭐가 나옵니까? F D가 나오죠. 그래서 M0 값은 FD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밖에 하면 어쩔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F인데 요점에 대한 모먼트를 수직거리를 D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뭐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도니까 플러스, 요거는 좌로 도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면 구해봅시다. F에 D 플러스 K가 플러스 값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K잖아요. 결과적으로 요거하고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그렇죠. 우력은 그래서 뭐의 함수다? 그렇죠. 이 수직거리만의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우력을 이 자체적으로 사용해 먹는 게 아니고 힘을 옮기게 되면 힘을 옮긴 거리, 즉 수직 거리만 알면 바로 이 값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편해져요. 힘을 옮길 때 우력이 발생한다는 걸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제가 꼼꼼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힘 우력계는 영어로는 요게 포스 커플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힘 우력계의 개념은 힘을 옮기면 뭐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힘을 옮기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반드시 우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힘을 옮기면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우력이 발생한다. 그거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물체에 사각형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물체의 중심을 O라고 잡았고 중심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를 뭐라고 잡았어요? O-라고 잡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힘이 작용하면 이 물체는 어째요? 실제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어째?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F가 O점에 있는 힘을 제가 O-로 옮겨버렸어요. 이 힘을 파란색의 힘을 하나를 옮겼잖아요. 옮겨놓고 제가 빨간색을 그렸어요. 자, 봐봅시다. 요걸 제외하고도 요거 두 가지가 어째요, 여러분들? 요 힘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쇄돼 가지고 어째요? 요거는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거나 지금 그림이 어째요, 여러분들? 같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옮긴 힘만 포커스를 맞춰서 요거만 놔두고 요거만 가려볼게요. 제가 요거만 가려봤어요. 요거만 가렸더니 어째요? 이제 요거는 뭘 형성하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서 뭘 가져요? 수직거리 D를 갖는 어디로 돌아요, 이게? 어디로 돌아요, 여러분들? 좌로 돌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좌로 도는 M0 값이 발생해요. 이렇게. 봐보세요. 힘을 옮긴 힘만 놔뒀더니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M0가 발생했잖아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서 FD만큼 좌로 돌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얘하고 같아요. 요 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게 가운데가 지금 5점이에요. 요 물체는 5점에 작용하면 밀리기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러면 5-에 갖다 놓고 설명을 해봅시다. 5-점을 갖다가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여기에다 하중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밀면 그냥 밀리기만 하죠. 근데 위에 머리를 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가면서 넘어지려고 하죠. 이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주면 밀리면서 어째요? 넘어지려고 하죠. 네, 밀리면서 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그거를 갖다가 자, 원래 점에서 봐보면 그러면 선생님 이거하고 지금 효과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잘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옮긴 점의 힘을 보면 FD만큼 어째요?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지금. 요렇게. 그 FD를 막아주는 게 뭐예요? M0 값이죠. 우력이. 지금 요렇게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으로 요런 놈이 요렇게 존재하면서 요걸 미니까 어째요, 이제? 밀려가기밖에 안 하죠. 이해되십니까? 아, 요게 힘 우력계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옮기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그림에서 보면 요게 FD만큼 오른쪽으로 돌려고 하잖아요. 이 FD를 상쇄시켜 주는 게 뭐예요? 우력이죠. 그러니까 상쇄돼 버리니까 어째? 이 힘은 밀리는 힘 F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게 마지막에 F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도 실제 같잖아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힘을 옮기면 뭐가 발생한다? 우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우력은요, 순수 회전이에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이 물체를 요렇게 놓고 여기에다 하중 가고 여기에 하중 가주면 어째요? 그냥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죠. 이해되십니까? 요 물체를 이렇게 놓고 하중을 똑같이 작용하면 이 물체는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력은 순수 회전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을 옮기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우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 하중 P가 이렇게 외팔보다 이렇게 나오면 자유물체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걸 H점이라고 하면 요거 제거하면 떨어지니까 밑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도니까 좌로 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FBD를 그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힘 우력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A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중 P가 이렇게 있어요. 이 P를 제가 이렇게 옮겼어요. 옮기고 난 다음에 얘가 똑같은 P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제가 어째요? 좀 깔끔하게 해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어째 얘가 상쇄됐으니까 원래 거하고 똑같죠? 그럼 옮긴 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옮긴 힘 P에다가 요것만 놔두면 요 두 개가 뭘 형성하죠? 오른쪽으로 도는 우력을 형성하죠. 그 수직거리가 바로 뭐예요? 보호 길이 L이죠. 그래서 요거는 A점에 표시될 때 P 하나하고 요게 A점이잖아요. A점에 P 하나하고 뭐가? 오른쪽으로 도는 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PL만큼이 A점에 존재하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A점에다 표시해놨더니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A점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P를 맞이하는 P가 못 내려오게끔 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RA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RA는 P하고 같겠죠. 그 다음에 이 벽면에서는 오른쪽으로 도니까 좌로 도는 뭐가 존재해야 돼요? MA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MA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게 RA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힘우력계를 알면 이게 너무 해석이 편한 거예요. 아, 요게 요 값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재료역학에서 고급 부분에 쓰여집니다. 실제 기둥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작용하면 얘는 압축 응력밖에 받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제가 여기 요게 가운데예요. 그러면 여기다 가운데다 주면 뭐예요? 압축만 받죠.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내가 이만큼 편심해 가지고 요 하중을 요렇게 줬다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하중을 어떻게 준 거예요? 지금 여기를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뭐예요? 줄어들죠. 이 구피목력이 작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할 때 이 하중 P를 여기에다 옮겨 놓으면 P에다가 P만큼 오른쪽으로 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재료역학에서 이런 해석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압축응력 하나하고 구피응력 하나 이게 바로 우력값이죠. 그래서 이런 고급에 관한 내용이 바로 어디에서 이해가 되냐면 포스 커플 시스템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힘을 옮기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우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료역학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도 이런 편심 하중 문제가 여러분들 해석할 때 가장 어렵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포스 커플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힘을 옮기면 뭐가 발생해요? 우력이 발생한데 그 우력은 뭐의 함수다? 에? 수직거리의 함수다. 그래서 옮긴 거리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직거리니까 옮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런 재료역학의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해 보면서 꼭 한번 이렇게 실제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 바닥에다 놓고 해석하면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면 어째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겠죠. 외력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력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체의 순수 회전만을 발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우력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